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2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들을 종합하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알짜임 구하기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합치면 0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아래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력만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아래로 움직여야 되지만 위아래의 알짜임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물체에게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힘을 주는 애가 누구냐면 이 바로 바닥이죠.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의 힘으로 떠받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두 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mg라는 힘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기호로는 n으로 표시했고 물리량은 수직 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mg와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수직 항력은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mg만큼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도 mg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빗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빗면에서의 알짜임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빗면에 있는 친구가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고 빗면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력을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방향이랑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방향 두 개의 힘으로 한번 분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이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물체를 지금 이제 중력은 생각하지 말고 이 두 힘을 생각해 보면 물체는 지금 앞으로 가게 만드는 힘과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체가 바닥을 mg 코사인 세타로 누르기 때문에 바닥은 물체를 다시 요 위쪽 방향으로 여기 바닥과 빗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만큼 다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는 이쪽으로 mg 코사인 세타, 위쪽으로 mg 코사인 세타 작용하니까 요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0이 됩니다. 그럼 남은 힘이 뭡니까? 요거죠, 요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힘이 남습니다. 이 힘이 바로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어떤 힘이냐면 여기 있는 중력이란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고 또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과 수직 항력이 합쳐져서 mg sin 세타라는 알짜임을 만들어낸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두 개의 선에 매달려 있는 물체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난 시간에 급하게 설명한다고 이 경우의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선의 각도가 90도인 경우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각도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이 물체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기본적으로 mg가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이 mg만큼 위쪽으로 또 누군가가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위쪽으로 누군가가 mg만큼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럼 이 누가 잡아당깁니까? 네, 맞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실과 오른쪽에 있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실이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 힘과 이 힘을 합한 합력이 mg가 되는 거죠. 알짜임이 mg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 실의 당기는 힘을 t1, 오른쪽 실이 당기는 힘을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도는 지금 알파 더하기 요 각도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각도는 베타죠.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그럼 이 각도는 알파가 됩니다.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되니까 그래서 t1과 t2를 알파고 베타로
뭐 각각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얘가 mg니까 t1 같은 경우는 mg의 코사인 베타 성분입니다. 그렇죠. mg의 코사인 베타 성분이고 t2는 mg의 t2 같은 경우는 mg의 코사인 알파 성분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또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g의 이걸 알파에 대해서 나타내보면 t1을 여기 이제 t1이니까 t1을 알파에 대해서 나타내보면 mg의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고 마찬가지로 보면 t2는 mg의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2하고 t1하고 관계는 그럼 t2분의 t1을 해보면 요 삼각형 그림에서 보듯이 t2분의 t1은 이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죠. t2분의 t1은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되는 거고 그럼 t1분의 t2는 뭐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이런 거는 자유자재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물리학 원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R자임의 크기만 우리가 따져보면 R자임 크기는 F1에서 F2를 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물체는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이 물체는 결국은 오른쪽 방향으로 F1 빼기 F2의 힘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나 요 위에 있는 그림이나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우는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라지 m이라 합시다. 그럼 이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는 결국은 m 플러스 m이라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mg라는 힘으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가속도는 우리가 가속도는 m분의 f로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물리학 1에서 배웠으니까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mg라는 힘으로 m 플러스 m을 움직이니까 이 정도의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m 플러스 m분의 스몰 mg의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스몰 m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일까요? R자임이라는 거는 R자임만큼 가속도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물리학 1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R자임은 요 스몰 m에 작용하는 R자임은 질량에다가 가속도가 m 플러스 m분의 mg였습니다. 이게 R자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R자임은 이 m만 따져보면 m에 작용하는 힘은 mg인데 왜 R자임은 이렇게 될까요? 이게 mg보다 작은 거죠. mg보다 작죠. 이게 이제 분수니까 mg보다는 작습니다. 왜 mg보다 작아질까요? 왜냐하면 실이 얘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장력으로 이 힘을 R자임을 나타내보면 결국 이거는 뭐 하고 왔냐면 mg라는 힘에서 장력을 뺀 것만큼이 R자임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m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중력에서 장력을 뺀 것만큼 이 물체의 R자임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자임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R자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거기다가 F는 m의 식을 이용해서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질량에다가 이 가속도를 곱해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B가 빗면에 정지했을 때 B의 질량, A 질량 몇 배인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이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힘, 이거는 mg
아이고, A의 질량을 MA 사인, 아이고, 왜 이러니? 60도. 어허.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가게 만든 힘은 MBG의 사인 30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평면상에 넣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왼쪽으로 MAG 사인 60도로 잡아당기고 있고 B는 오른쪽으로 MBG 사인 30도로 잡아당기고 30이네. 30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정지했습니다. 정지. 그럼 어떻다는 뜻입니까? 요 힘이랑 요 힘이랑 요 힘이랑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G 사인 60도 하고 MBG 사인 30도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G 약분을 시키고 따라서 이걸 이제 B의 질량은 A 질량 몇 배냐? 그러면 MA분의 MB를 구해보면 되죠. MA를 이렇게 나누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사인 30도분의 사인 60도. 그럼 이거는 이 사인 30도, 사인 60도를 계산을 해도 되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얼마죠? 띵띵 하면 루트 3. MB는 MA의 루트 3배. 루트 3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거는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랑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인 60도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탄젠트 60도랑 같죠? 탄젠트 60도는 얼마지? 루트 3이지,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해도 루트 3배, 루트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려줬는데 선생님도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걸 보면서 틀린 답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댓글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이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푸는 것이 제대로 푸는 것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또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것들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의 질량이 M으로 같을 때 A, B 각각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질량 M 있고 질량 M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여기 mg sin θ라는 힘이 R자임이 작용하고 sin 60도 여기에 질량이 둘 다 m으로 같다 그랬죠. 그럴 때 mg sin 30도는 R자임이 작용하니까 그럼 양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mg sin 60도 이쪽으로는 mg sin 30도 힘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얘가 힘이 더 크니까 결국은 왼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mg sin 60도 빼기 sin 30도가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구해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mg라는 R자힘이 이 R자힘이 A에도 작용하고 B에도 작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뭐냐면 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mg라는 거는 여기 A와 B를 합친 2m짜리를 잡아당기는 R자임입니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mg라는 힘이 요 2m을 잡아당기는 R자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A를 잡아당기는 R자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힘에서 mg sin 60도에서 B가 요 A를 못 가게 막는 힘, 요 T를, 이 장력을 구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R자임을 구해내야 됩니다.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이 A가 얘를 이 실을 통해서 당기는 힘, 이 장력, 요 장력하고 mg sin 30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R자임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력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되죠. 근데 장력을 찾아내지 않고도 R자임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앞서서 앞에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 구하기.
가속도를 구하고 두 번째는 R'은 F는 M의 식을 이용해서 요 R'을 구해내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순서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이미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밑단계를 다 해놨습니다. 요 두 물체 E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R'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걸 이제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을 써봅시다. 요 첫 번째 A 구하기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1 mg라는 힘이, 요 힘은 아까 했지만 mg sin 60도에서 mg sin 30도를 뺀 거죠. 그럼 요 힘이, 이 F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2m짜리를 A라는 가속도를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때 요 A는 얼마냐? A는 나누면 mm을 약분시키고 2를 나누면 4분의 루트 3-1 g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A도 이쪽으로 요 가속도로 4분의 루트 3-1 g라는 가속도로 가는 거고, B도 이쪽으로 가속도가 4분의 루트 3-1 g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R자임이 요 AB에 적용하는 R자임이 요거기 때문에. 그러면 A가 가속도가 이거니까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면 이거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F는 MA니까. 그렇죠? 그래서 A의 질량은 M이죠. M이고 가속도는 4분의 루트 3-1 G가 돼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1 mg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P도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도 MBA니까 결국은 똑같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1 mg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하고 같이 이제 좀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만한 R자임이 2분의 루트 3-1 mg라는 R자임이 2m에, 그러니까 A하고 B 둘 합친 것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A에는 얼마 작용하고 B는 얼마 작용하냐? A는 전체의 절반이니까, 그럼 요 힘 중에 절반이 A에 작용하고, 이 R자임 중에 절반이 B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1 mg가 A에 작용하고, 또 나머지 4분의 루트 3-1 mg가 B에 작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좀 어려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 풀었던 거는 이렇게 이걸 답으로 쓴 거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제 연습문제 3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3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문제를 풀고 이 푸는 방법들을 잘 익혀놓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벡터의 합성을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요 A와 B 두 개를 더한 벡터랑 그 다음에 A와 B를 뺀 벡터, 이 두 개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더하고 뺀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이 세타를 이용해서 뭔가를 물어보든지 할 수 있겠죠. 보통 세타를 가지고 물어보면 뭘 많이 물어보냐면 탄젠트 세타 값이 의미가 있는, 물리학에서는 의미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은 두 개를 합하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합하고 빼는 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A하고 B를 두 벡터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일단 A 벡터가 있는데 이 B 벡터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B 벡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두 칸 내려가죠. 그러면 이 A 벡터를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아래로 두 칸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던 애가 처음에 A 벡터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두 칸 가니까 결국은 어디 간 겁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A에서 B 벡터를 빼라고 한다는 거는, B 벡터를 빼라고 하면 마이너스 B 벡터를 일단 구해봐야 되죠. 마이너스 B 벡터 하면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입니다. 그럼 A에서 마이너스 B 하면 A만큼 일단 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죠, 여기. 그래서 A,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은 요렇게 가는 뜻이죠. 이게 D 벡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각도가 세타랍니다, 세타.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세타에 대해서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가로로 3개 가고 세로로 4개 갔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또 뭐도 해볼 수 있냐면 두 개를 합칠 수 있으면 C하고 D를 합쳐볼 수도 있습니다. C 벡터랑 D 벡터를 합쳐보자. 그럼 이거는 뭐랑 같을까? 그럼 C 벡터 이거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C 벡터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C 벡터니까 C 벡터에서 D 벡터를 합치라니까 D는 가로로 3칸, 세로로 4칸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3칸 갔다가 위로 4칸 올라가면 되죠.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해보니까 결국은 요거네 요거. 결국은 A가 두 개 있는 거네. 요 A 벡터 한 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C하고 D 벡터를 더하면 이 A 벡터랑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합성을 또 자유자재로 또 새로운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빗면 위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얼마죠?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힘들을 거꾸로 차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이 F1이라는 힘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F1이라는 힘은 얼마인지. F1이라는 힘을 그걸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중력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mg의 몇 배가 되는지 그걸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이 물체는 F1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mg sin 세타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F1을 주니까 얘가 안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F1이라는 힘을 이렇게 줬더니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 두 힘으로 F1을 분해시킬 수 있죠. 그러면 요 힘의 크기가 얘 힘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힘을 F1으로 나타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세타라면 그럼 이 각도는 얼마일까?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낫겠네. 이 각도 바로 나오죠. 이 각도랑 이거 수평한 거에 대해서 이 빗면 그 각도니까 이 각도 동의각이죠. 동의각이니까 그럼 이게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은 F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는데 F1을 주니까 F1 중에 코사인 세타 성분이 이 위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서 알짜임이 0이 되는 거고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1 코사인 세타가 mg 사인 세타랑 값이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F1은 얼마입니까? mg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니까 mg 탄젠트 세타입니다. F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F1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빗면을 쌤이 일부러 각도 때문에 쌤 빗면을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잘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건 여기 빗면에 사용할 때는 힘을 그릴 때 여기 한 가운데 그리는 것도 좋지만 가운데 그리는 힘을 요 빗면의 요 면에다가 힘을 그리면 여러분이 각도를 판단할 때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금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mg.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또 다른 방법을 푸는 겁니다. 이쪽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mg하고 F1이 작용하고 있고 한 개의 힘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빗면이 얘를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수직 강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그랬다. 수직 강력이 있습니다. 수직 강력. 그럼 이 세 개의 힘이 합쳐지면 알짜임이 생기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힘이 합쳐서 0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힘이 mg니까 요 수직 강력이랑 F1을 합쳐서 위쪽 방향으로 mg를 만들면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합쳤을 때 요 두 개를 합친 힘이 이게 mg가 되는 겁니다. mg. 됐죠? 그러면 지금 요 면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는 얼마죠?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세타.
됐죠? 그럼 그럼 요게 세트하면, 요게 세트하죠. 그럼 또 요게 세트합니다. 요게 세트. 됐죠? 그래서 이 각도가 세트인 걸 우리가 이게 세트가 된다는 걸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세트하고 이 각도가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그럼 얘랑 합쳐도 지금 여기가 90도니까 얘랑 합쳐도 90도 되고 또 얘랑 합쳐도 90도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게 여기가 다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MG니까 여기 MG 여기 F1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 어디였냐? F1 여기 세타. 그러면 그래서 요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탄젠트 값을 구해보면 여기 탄젠트 세타 여기다 쓰지 말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mg분의 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은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했던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쉽죠. 이거는 F2라는 힘이 없을 때 얘는 이쪽으로 mg sin 세타의 R'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데 F2라는 힘을 이 빗면하고 나라는 방향으로 줬더니 정지했습니다. 그럼 이 힘과 이 힘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F2는 mg sin 세타와 같다.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약간 여러분 생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실에 매달려서 정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 그럼 역시 R자임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두 개의 상황이 각도만 다르고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각각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 문제에서 가를 풀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여기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그냥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표현된 거는 두 가지 힘밖에 F1이랑 T1 밖에 없지만 한 개 힘이 더 숨어있죠. 어떤 힘이냐면 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mg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힘을 합치면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R점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mg라는 힘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두 힘을 mg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힘을 합쳤을 때 F1과 T1을 합쳤을 때 요게 이 위로 작용하는 요 힘이 크기가 mg랑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도니까 그럼 여기를 30도. 그럼 이걸 일단 세타로 줘볼게요.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러면 요 길이가 이게 mg니까 그럼 이걸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게 세타인데 여기가 mg고 이게 f1이고 요 빗변이 t1입니다. t1. 그러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여러분 할 줄 아니까 바로 그럼 F1하고 mg는 탄젠트 관계죠.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되는 거고 그럼 t하고 mg는 코사인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t1이 빗변이니까 t1분의 mg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t1은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 거죠. 이렇게 F1과 F와 T를 mg에 대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각도만 다른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힘을 분해시켜 보는 겁니다. 분해. 그럼 역시 이걸 세타라고 두어볼게요. 그럼 여기도 작용하는 힘은 숨어있는 힘 중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력을 그렸습니다. 그럼 얘가 R점이 0이니까 지금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 하나는 찾았는데 아래로 작용하는 힘 중력 하나 찾는데 위로 작용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F2는 좌우로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위로는 힘을 줄 수가 없고 위로 힘을 주는 것은 요 T2죠. 그래서 T2를 위 성분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세타. 그렇죠? 그럼 요 힘은 뭐냐면 T2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T2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힘은 T2의 사인 세타이겠죠. 그래서 좌우로 작용하는 힘은 F2랑 T2 사인 세타고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T2 코사인 세타랑 mg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 같고 여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T2 코사인 세타가 mg
그래서 T2는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됐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F2는 T2 사인 세타니까, 그럼 T2는 코사인분의 mg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 요거는 탄젠트죠.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이게 F2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구한 것도 보면 F는 mg 탄젠트 세타, t는 코사인분의 mg, 코사인분의 mg.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세 힘을, 여기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온 힘의 분해를 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 두 힘이, Y축 방향 힘들이 서로 R점이 0이라는 걸 각각을 또 구해서 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꼭 쓰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연습장에 안 쓰고 책에다가 푸는 사람들 혼내줍니다. 풀이는 사진을 찍어서 리로스쿨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참여해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더 힘을 내서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지한 케이블카입니다. 이렇게 이제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는데 정지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의 질량은 당연히 스몰 m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이 실에 작용하는 두 장력의 합력이 얼마인지, 이건 방향하고 크기하고 다 나타내는 거죠. 합력의 방향과 합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시고, 그럼 이쪽 줄하고 A라는 줄하고 B라는 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없이 쓰면 이제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이 크기 B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어느 선에 더 많은 힘이 걸리는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풀이 과정까지 꼭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빗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정지한 물체가 아니라 직선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R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이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빗면에서의 R자 힘, 빗면에서의 수직 강력, 이거 구하는 공식들을 잘 알고 있는지, 이거 잘 또 중력을 잘 분해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줄에 매달린 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지했습니다. 정지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친구가 이 P라는 줄을 통해서 F1이라는 힘을 주고 있고, 이 친구는 Q라는 줄을 통해서 F2라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힘들이 실에 그대로 전달돼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F1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여기서도 F2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F1하고 F2의 B를 구해봐라. 이 힘의 크기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지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잘 풀어서 풀이 과정을 찍어 리로스쿨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물체의 평형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차시에 바로 이어지는데, 그때는 돌림힘하고 지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이니까 기본 개념을 다음 시간에 잘 익혀놓고, 그 다음 응용되는 부분에서 여러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해 주시고, 과제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 기한은 다음 주까지로, 이거 아까 우리 문제 풀어서 내는 거는 다음 주까지로, 그렇게 해서 제가 기간을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 봅시다.